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정치권 일각에서 조성되는 제3지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두 정당을 대신할 새로운 정당에 대한 출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3정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에서 신당을 창당할 계획을 말씀드린 이후에 성찰과 모색은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당의 내용을 채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명망가들을 모여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은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우리 정치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좋은 정치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좋은 정당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어떤 기성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성찰과 모색 2차 포럼이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성찰과 모색을 통해서 9월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설치해서 3당의 어떤 기치를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 같아요. 김병민 의원님, 최근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네, 총선을 앞두고 늘 있어왔던 것처럼 새로운 정치적 동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국민적 여론이 이를 잘 따라가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조금 전에도 류호정 의원이 이제 여러 새로운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젊은 정치인으로 시작했던 류호정 의원이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네. 패션을 통해서 국민에게 조금 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 말고 과연 이번 국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정의당과 류호정 의원이 보여줬지?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이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그 갈등 국면들을 조정하지 못했고 지난달 대통령 선거 국면이 저희 캠프에서도 같이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과의 연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을 맞추면서 정치적 비전들을 결과물로 매듭 짓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신뢰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금태섭 전 의원도 류호정 의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 모두에게 새로운 제3세력으로서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았던 시절에 처음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국민에게 신선감을 줬던 때랑은 상당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되는 충격적인 누군가의 걸출한 지도자의 출연이 아니고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구도는 정치적 이합 집산이 또 한 번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고 네. 하는 국민적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일들이 자아내지 않도록 최소한 좋은 비전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도 건져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정당사를 살펴보면 제3당의 출연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공한 제3당이라고 평가받는 정당들이 글쎄요,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제3당이 만약에 출연한다면 어느 정도나 유권자들의 반응을 받아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소선거구제가 적용된 국가에서 이 관련한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최 의원님은? 아마 이 지역구에서 큰 선전을 해서 지역 의석을 얻는다기보다는 지금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금 약간 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지난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만일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다시 못하면은 이번부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돼 있습니다. 100%로. 그럴 경우에 지역구에 출마시키지 않은 정당들이 뭐 5%를 얻으면은 네. 그 5%만큼 의석을 얻게 됩니다. 예. 몇 석이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린 포스들 같은데 지금 여러 진영 쪽에서 또 좌우 어느 쪽에서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이 정당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약 여야가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두게 될 경우에
이제 이번 선거부터 다음 선거부터 발효되는 바로 그 비례대표 네. 47석이죠. 47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둘러싼 이런 군소정당의 어떤 각축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선과 관련해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인물을 꼽자면 바로 이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인데요. 미국 생활 1년간 했죠. 조지 워싱턴대에서 연구 교수로 있었는데 6월 24일 한국에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님은 이낙연 전 총리와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민정실장을 지내셨고요. 어떤 특별한 다른 소식이라도 듣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지금 앵커께서 그렇게 잘못 말씀하시면은 네. 저한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분의 추천으로 들어가서 이낙연 총리를 모시고 근무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치적인 결은 달리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낙연 총리 귀국하신다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는데 그 혼란의 소용돌이에 이낙연 총리 귀국이 뭐 기름을 붓는 계기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심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이제 총리께서 이제 그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일단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좀 과열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쿨다운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총선에 출마 안 하시더라도 이제 배후에서 뭐 어떤 다른 역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비롯한 그런 폭넓은 이제 총리의 어떤 경륜이 이제 우리 민주당과 나라를 위해서 네. 좋게 쓰이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 귀국하면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제가 할 바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할 바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